자, 이제부터 중요한 다이어트 이론부터 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성이란 뭐냐? 우리 몸이 몸무게, 체내 세균 등 각종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어트 관점에서 이런 거예요. 많이 집어넣으면은 내 몸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이 먹으면은 좀 조금 저장하려고 할 거고, 조금 먹으면은 좀 많이 저장하려고 할 거고, 뭐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은 적게 찌냐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많이 먹으면 찔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맨날 100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150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150을 다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맨날 150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런 좀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이어트 실행, 이게 왜 이런 측면을 봐야 하냐면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체중 감량을 해요. 근데 몸은 그 내 체중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원래 체중을 복구하고 싶어요.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식욕이 막 올라와요. 여러 가지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생각도 올라오고, 그래서 먹기 시작해요. 다시. 다시 다이어트 식단에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게 몸이 어 에너지를 그때는 많이 저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먹던 만큼 먹는데 다이어트 전보다 이제 살찌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한 달간 다이어트 해놨는데 한 2주 만에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식욕에 대한 어떤 사람이 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더 증가해요. 그래서 식욕이 그 몸의 그 항상성을 넘어서는 거죠. 또 다이어트 후 식욕이 폭발하고 다시 요요가 오고, 그런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겪는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이런 항상성의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교류하다 보면 많이 먹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뭐 명절날도 있을, 생일날, 회식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먹는 날이 있을 텐데, 다음날 오히려 항상성의 관점에서는 몸이 저장하고 싶은, 이건 그냥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장량이 낮아진 상태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다음날 막, 먹고 싶은 거 참고 굶어서 내 몸을 또 저장을 많이 하고 싶은 상태로 굳이 만들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평소에 100을 먹다가 그냥 뭐 전날 뭐 한 150, 200을 먹었어.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100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중도적 관점에서 그렇다고 내 평소와 똑같이 식사하겠다고 배부른데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전날 먹어서 배부른 게 좀 남아 있다면은 그냥 이제 속이 편할 정도만, 그래도 이제 배는 고프잖아요. 속이 더부룩할 뿐이지. 속이 편할 정도만 식사를 해서 좀 줄여서 100을 먹었다면 한 50 정도만 아침에 하면은 또 속이 또 금방 또 편해지거든요. 좌절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식사를 유지하고, 요게 오히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고, 또의 관점에서 속이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하자. 이게 저의 항상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전이든 후이든 그냥 식사량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내 루틴을 말고 내 루틴에
몸의 항상성이 적응하도록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딱 이만큼만 먹겠다. 그리고 나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겠다. 내 몸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저장돼 있으면 네가 알아서 빼라. 사실 이런 거죠. 내 몸이 알아서 빼라. 나한테 맞춰. 그런 겁니다. 어, 다이어트를 얘기를 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하죠. 이런 거를 뭐 얼마나 섭취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식단을 조절하는 거는 물론 좋은데 이걸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찾아보면은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관심만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어느 정도 이론 여기 적혀 있는 정도의 이론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탄수화물이 다 소모되면 그다음부터는 지방이 탄다 그러죠.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면은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단은 밥을 밥이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밥을 좀 고기를 먹긴 먹는데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먹어도 그거를 좀 일정 시간 내에는 다 소모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쓸 에너지가 지방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맞는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잘 이제 몸의 혈당을 에 들어왔을 때 몸의 혈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단 올라왔잖아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몸의 탄수화물 수준이 다시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할 텐데 또 너무 많이 분비되게 하면 안 돼요. 혈당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적당한 혈당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막 업무를 보거나 이런 데는 부담을 느껴요. 위에 운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는 가벼운 신체 활동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운동 효과 20분부터 10분부터 이거는 다 많이 아시는 얘기. 그때부터 지방이 탄다고 합니다. 아니, 몸의 케톤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아, 첫 번째 탄수화물 다 타면 지방이 탄다. 요건데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그 컨셉이에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적게 먹고 100g 이하로 하루에 아마 그럴 거예요. 100g, 50g 정도를 먹어서 탄수화물을 빠른 시간 소모시켜서 아침에 특히 아침에 지방을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이것도 제가 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이 케톤 상태가 되면은 또 나고 아, 지방이 1g당 칼로리가 높잖아요. 나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되는데 어 그런 장점이 있고 굉장히 그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게 돼요. 그때 운동을 하면은 그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다이어트 효과는 좋다. 지방이 빠지는 효과는 좋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생활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뭐 요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를 드리고 그다음에 액상과당 반대로 액상과당을 섭취하면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가 된다고. 일단은 액상과당을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몸에 갑자기 이제 약간 쇼크라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그만큼 많이 분비되면은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혈당이 다시 떨어지죠.
식당이 다시 떨어진 다음에 그거를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때문에 생활 자체에 그러니까 일단 뭘 하기가 싫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 뭘 하기가 싫고 늘어지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가 쓰는 소모하는 에너지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도 안 좋아지겠죠. 백상들에게. 백상 과당 자체가 뭐 살을 많이 찌게 하진 않겠지만 리듬을 상당히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다 말할 수. 설탕이 많이가 들어간 음료, 뭐 갈아 만든 그런 갈아 만들어서 설탕을 많이 첨가한 그런 과일 음료라든지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이 늘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그래서 비슷한 관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올챙이배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른 체형이다. 네, 저처럼 내장 지방에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피하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겉으로만 보면은 저는 살이 안 쪄 보이는데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사람은 굉장히 몸집도 크고 얼굴도 살이 많이 붙어 있고 해서 살이 많이 쪘다. 딱 보기에도 그렇게 느끼는데 건강은 올챙이 배가 훨씬 안 좋대요. 내장 지방에 많이 거의 막 올인되듯이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들의 그런 흐름에 안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올챙이 배는 생존의 관점에서 빼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는 술을 안 마셔요. 네, 술배라는 게 있대요. 술배라는 거는 메커니즘이 일단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이 알코올을 독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독하기 위한 작용을 해요. 그거를 해독하기 위한 작용을 하면서 지방 분해를 스톱을 한대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술로서 축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해돼야 할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해하는 지방 분해가 스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어서 살을 찌는 것도 있지만 그 적절히 에너지가 쓰이지 않아서 살이 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갑상선 항진증이 오면은 말고 저하증 반대인데 저하증이 오면은 에너지를 몸에서 제대로 안 써요.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안 먹어도 살이 찌게 돼요. 술 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방이 소모되지 않게 살이 찌다는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음식 천천히 먹는 거 좋대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지 영양이 골고루 분배되는데 이걸 빨리 먹으면은 소화기관 자체의 메커니즘이 지방으로 많이 내장 지방 쪽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하대요. 야채를 먼저 먹고 뭐 고기나 뭐 고기를 먹어서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천천히 먹고 먹는 순서 그리고 먹은 후 바로 늘어지지 않 말씀드렸죠. 소화기들 관점에서 늘어지는 것 이런 것들 액상가당 등 다른 먹지 않기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거나 약간 좀 늘어진 자세로 앉아있는 것보다는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는 게 이제 활동을 더 촉진시키고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제가 해본상 훨씬 오래 앉을 수 있다 보면은 힘든 거 효율도 훨씬 가급적 앉아 있지 않기. 제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술은 원래 안 먹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생활 습관화 해놨어요. 그래서 또 다이어트를 쉽게 하지 않았나. 본격적인 식단을 조절하기 전에 그것들을 다 습관화 해놨습니다. 요거를 먼저 습관을 들여놓는 게 이거 한다고 바로 빠지지는 않는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 도파민. 사람들이 다이어트가 행복을 피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하겠습니까? 네, 사람의 3대 욕구죠. 식욕이잖아요. 식욕이라는 거는 사람의 행복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가 있어요. 따라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행복 중 하나가 포기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이어트를 원칙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파민 관점에서 좀 알아볼게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어떤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게임에 뭐 몰두하거나 식욕을 많이 먹게 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뭐 물건을 지르거나 이럴 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식욕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요. 이게 나한테 너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많이 먹고 행복하게 먹는 거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사실 도파민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요 밑에 왼쪽 아래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직선이 도파민 양이고 이 각각의 활동별로 분비되는 도파민 양이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내 행복 수준이 요 정도 선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평소에 도파민을 막 많이 분출하고 살아. 많이 분출하고 살아서 이 정도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 그 도파민 이론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자주 유튜브가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켜서 그래요. 유튜브 이렇게 스크롤하고 클릭하고 짧게 짧게 보는 것이 굉장히 쉽게 행복을 얻는 법 중 하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먹을 거를 먹는 것보다 유튜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당 보면은 도파민 양이 적을지도 모르는데 총 시간을 보면은 도파민 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독서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대화를 했을 때 도파민이 요 정도 수준에 먹을 거랑 유튜브를 봤을 때 도파민이 요 정도 분비돼요. 근데 대부분 아마 이러실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 못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루 동안 행복을 느끼려면은 맛집이랑 유튜브가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시간이랑 유튜브 보는 시간이 그걸 못 느껴요 하루 종일. 내가 불행한 삶을 항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다이어트 절대 못해요. 불행한 상태로 다이어트를 해 나갈 그런 에너지를 가지죠. 일반적인 사람. 도파민 디톡스라는 거를 한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거는
이런 너무나 많은 게임이라든지 라든지 그러니까 큰 노력 없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차단하거나 굉장히 많이 줄임으로써 아까 봤잖아요. 저희 루틴에서 시간 없는 거 게임하는 시간 활동 아예 없죠. 그런 시간들을 차단을 하면은 행복 수준이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 수준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 수준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준보다 기준이 더 맞겠네요. 낮아졌기 때문에 독서, 청소, 대화 이런 일상적인 활동에서 다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 사실 맛집 유튜브 이거 높게 그려놨는데 안 높아요. 그냥 이것도 같이 서서히 낮아져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많이 이런 거를 탐닉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왼쪽이랑 그래프 오른쪽이랑 비교해 보면은 네, 여기다가 예시로 독서, 청소, 대화밖에 안 넣어놨지만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뭐 설거지가 됐을 수도 있고 샤워가 될 수도 있고 훨씬 많은 활동들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은 이미 이 삶은 먹을 거에 집착하지 않아도 한 삶이에요. 여기서는 이 왼쪽의 삶에 비해서 굉장히 다이어트를 실행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내가 한 끼 안 먹는다고 불행하지 않거든요. 여기 다른 행복한 일들이 있는데 밥 좀 안 먹는다고 그렇게 그닥 이런 상태로 또 만들 필요가 있다. 상태를 얘기를 하려고 꺼냈습니다. 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 도파민 수준을 그러니까 그 행복과 고통 저울이 있는데 고통 저울을 높여서 행복 수준을 높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 대표적인 예로 찬물 샤워를 해요. 예를 들어요. 찬물 샤워 자체가 몸이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쪽으로 몸이 자동으로 간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런 이론까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추가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다이어트에서 필요한 이 정도로 보입니다. 맨 오른쪽에 그래서 이건 다이어트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마약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꼭 수준을 미친 듯이 높여놔요. 제가 여기에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굉장히 짧아요. 이게 공간이 없어서 요만큼 그렸지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가득히 높아요. 행복 수준을 너무나 기준을 높여놓기 때문에 도박도 그런데 마약이 훨씬 심해요. 마약은 아예 이제 물질로 아예 버리는 거고 도박은 이제 적인 어쨌든 간 굉장히 높여버려요.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행복 수준을 이미 맛본 사람 그래서 뇌가 망가진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못 돌아가요. 이 스스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에도 이번 그래서 마약이랑 도박으로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도 도박이 하나인데 로또에 당첨되면은 어 당첨됐는데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 그 순간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행복 수준을 맛보기 위해서 도파민을 분비해줄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가 그 로또로 받은 내가 얻은 그 돈의 감당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억, 30억을 내가 얻었어, 갑자기. 굉장히 뭐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도파민 욕구를 만족시키다 보면은 금방 소진돼요. 그러면 이제 행복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일상생활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배출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더 마약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로또에 맞아서 이미 부자거나 이미 부자인데 로또에 맞았다고 별다른 그런 그 희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돈이 욕심이 없는데 갑자기 생겼어. 좀 착한 일 하는데 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로또에 맞아서 극도의 희열감을 맛본 사람들은 불행한 그 이후에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메커니즘이 제일 오른쪽에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로또 많이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불행해져요. 자, 다음은 체질입니다. 제가 요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요즘에 한의학에서 옛날엔 사상체질이라고 해서 네 가지 체질, 팔체질이라고 해서 뭐 수, 토, 금, 목이었나? 목, 금, 토, 저랑 음양 이렇게 해가지고 8체질로 나눠요. 뭐 예를 들어 금음, 금양, 수음, 수양, 목음, 목양, 토음, 토양 이런 식으로 8가지 체질이 있는데 이 체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냐 이게 소화기관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저는 금음 체질이 금음 체질은 네, 먹을 게 굉장히 없는 체질이라고 그래요. 체질에 따라서 식단표를 주는데 식단표 대부분이 X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단들이 금음에선 다 금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아했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안 되고 커피 안 되고 밀가루 안 되고 식단을 근본적으로 즐기던 식단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하나고 이 체질을 알았던 게 네, 이 원리 대체적인 원리가 이렇더라고요. 장기들의 상호 견제를 완화해 줍니다. 뭐 장기들이 뭐 위, 뭐 대장, 내장, 대장, 소장, CP지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A, B, C, D로 표시를 한다면은 뭐 이 사람은 A, B라는 장기가 강해. 근데 이 진한 화살표로 한 것이 그, 그 장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이 장기 기능이 강화돼요. 강화되는데 장기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견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장기가 활성화될수록 이 CD라는 장기들이 좀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AB만 너무 기대해진 상태, 활동량이 CD는 좀 너무 위축된 상태. 그러면은 신체에 불균형이 오겠죠. 신체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병에 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어, 이런 음식들을 집어넣지 말자.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위주로 집어넣자. 이게 다이어트 이론 체질 한의학의 기본 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들 간의 균형을 고 신체를 원활한 상태로 만들자. 저는 금은 체질에 맞는 음식들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허전했죠. 막 치킨도 못 먹고 그런데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속이 너무 편하고 스킨도 너무 멀쩡해지고 막 되게 깨끗한 느낌 있잖아요. 생각도 막 머리도 잘 굴러가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시켜드립니다. 자기에 맞는 체질은 이 팔체질을 다루는 한의원에 가면은 알 수 있어요.